아이들 교육할 때 이걸 모르시면 한 1억은 땅에 버리는 겁니다. 평범한 아이들을 1% 영재로 키우는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영이즘의 근영이입니다. 전국이나 세계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도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교육자로서 1% 영재를 키우기 위해선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팁을 어머님들께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력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또 독서 교육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국어 교육을 오랫동안 연구한 박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부모님들께 좀 신뢰감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평범한 아이를 1% 영재로 키운다. 1% 영재가 무엇일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1% 영재라는 게 교과서 잘 외우고 학교 잘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시험 성적 잘 받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오, 야, 수재다, 영재다 막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절이었죠. 물론 지금도 일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시대에 1% 영재란 어떤 것일까? 이것부터 조금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기존의 이제 교육 방식이 많이 탈피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이 고교학점제 안에서는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상대평가 형식으로 뭐 등수를 매겨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면 점수가 나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토론 등의 뭐 여러 가지 수행평가가 주된 평가의 요소가 된다면 영재를 측정하는 도구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내년이면 대입이 바뀌죠. 지금 현재 중2 학생들부터 대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논서 수령이 들어온다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원하는 인재는 어떤 것일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하면 뭐 인공지능, 챗 GPT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죠. 인간이 이제 반복해가지고 계속 하던 일을 그런 기계들이 대체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창의력과 사고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아이들을 좀 양성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벌써 시작이 됐고요. 이젠 제도의 도입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통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아주 잘 나오고 수능 성적까지 잘 나오는 패턴이었는데, 이제는 내신 측정이 이렇게 기계식, 객관식 시험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서 측정을 할 것이고, 또 수능 같은 경우도 미래형 대입 같은 경우는 2028년부터 바뀌게 되어 있어서, 그럼 이제 서울대를 가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될 것이냐. 제가 직접 서울대를 보내서 서울대 나온 친구들도 있고, 저희 뭐 직원들 중에도 서울대 출신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리 뭐 학벌 위주의 사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서울대 자체의 위험이 사라질까? 학벌 시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5, 6년간은 그 위험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저희 직원들과 또 대화를 나눠봤어요. 저희 직원들도 공부를 많이 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럼 서울대 학벌 시대 진짜 끝났을까? 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자체, 우리가 최고의 엘리트와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 이런 것은 사라질 것 같진 않고, 서울대에 어떤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가느냐, 즉 1% 영재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모님들이 아이를 정말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싶다, 1% 인재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머릿속에 그냥 지식만 머무는 아이로 키우시면 안 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제가 이제 간혹 주변에서 아이들을 보면 서울대는 나왔는데 공부밖에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좀 지식 응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서울대에서도 점수를 잘 받으려면 선생님의 농단까지 받아서 필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간혹 본 것 같아요. 서울대생들 중에. 똑똑하고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걔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더 큰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 교육 제도에서 원하는 그 정도의 성적을 기계적으로 잘 뽑아낸 것이지 그것이 과연 영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대를 가지 마라,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1% 영재가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는 지금 IB 교육의 제도 도입을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고, 그 IB 자체가 토론형, 논술형 이런 평가를 지침으로 하는 것이고, 이미 그걸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되게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서울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이 변할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원하는 인재의 모습이 변할 것이다. 고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그 다음에 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 이게 사실은 1% 영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치동 부모님들, 좀 배웠다 하시는 부모님들, 사회적 부와 명예를 지닌 이런 부모님들은 벌써 이제 앞선 교육을 좀 시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치동 강사 생활을 하던 15년 전부터도 그런 움직임은 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치동에서도 강의를 해서 아이를 서울대를 보내보고,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도 서울대를 보냈는데, 어머님, 아버님들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떠나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 가서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1% 영재로 성장하는 그런 친구들을 키운 학부모님들의 공통점, 그런 학생들이 받은 교육의 공통점, 뭐였을까요?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뭐였을까요? 네, 책입니다. 책. 사람은 이제 성장을 하려면 주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지역적, 사회적, 환경상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보통 세상을 어디서 배우냐? 책에서 배워요. 저는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제가 달라지고자 할 때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한 친구들, 이렇게 서울대도 가고 뭐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뭐 자신의 분야에서 되게 1%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영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친구들의 학부모님들은 책 집착증이 있으세요. 책 집착증.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애들이 요새도 상담 오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애가 너무 바빠서 국어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애가 너무 바빠서 이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을 써머리 해주세요. 읽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욱합니다, 또. 네. 그건 아니다.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숨을 쉬듯이 책을 읽는 것은 학습이고 공부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시고,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글 쓰고 이런 것은 그냥 일상이 되게끔, 만약에 뭐 영어 수학하느라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은 꼭 확보를 해주세요. 제가 고집스럽게 예전에 대치동 강사 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아이를 낳으면 꼭 여기 있는 사회적 부와 명예를 누리는 엄마들처럼 반드시 너무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야겠다. 그런 쪽으로 제가 고집스럽게 시킨 게 바로 논술교육이에요. 책 읽는 거.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뭐든.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재로 키우는 비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과로 간다고 해서 또 그쪽 지식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되게 위험해요. 오히려 과학자의 철학과 과학자의 말하기 능력과 과학자의 글 쓰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문과를 나왔어도 4차 산업혁명기의 미래에는 어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할까, 이런 거에 대한 안목이 바로 1% 영재를 키우는 비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책을 꼭 읽히셔야 하고, 그 책을 혼자 읽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읽고 사고하는 활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집에서 뭐 의대인들은 하브루타 했다고 하잖아요. 집에서 뭐 그냥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도 괜찮고, 저희 집은 밥상머리에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어떤 이슈가 딱 발생을 했다, 사회적 이슈가. 그럼 밥 먹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피 튀기게 셋이 그걸 막 설득시키려고 막 자기가 찾은 자료나 막 책, 저는 보통 책을 가져오고 저희 아이는 유튜브를 가져오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막 경제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을 얘기하고. 근데 그게 이제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반드시 일단 기본은 좀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고,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서 책 읽기를 시키시고요. 책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책을 통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책 후에 활동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가족끼리 하셔도 좋고, 가족끼리 좀 안 되면 요새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너무 많고, 학교에서도 토론 동아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부터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서울대가 요구하는 1% 영재는 바뀔 것이고, 교육 제도도 고교학점제, 미래형 대입증, 이제 이것을 바뀌는 흐름이 시도가 되고 있고, 서울대는 아이비 교육이라고 해서 토론형, 논술형 이런 수업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미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에 이미 열심히 시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성적과 관계없이 책을 읽혀야 됩니다. 책 읽는다고 국어 성적 잘 나와요? 진짜 저는 제발 그렇게 상담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은 이 학부모님하고는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책을 못 읽는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고, 책을 못 읽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고력의 척도가 되고 사고력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자극적으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중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내가 그때 좀 책을 읽힐 걸이 아니라 같이 읽으세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도 독서는 필요하고, 무슨 독서가 학교 다닐 때만 읽는 겁니까? 요즘은 뭐 제2의 성장, 제3의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집에서 책을 읽기는 읽고 싶은데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부터 읽으세요. 엄마가 집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고 아빠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읽지? 그리고 집에 책이 10권도 없는 분들 좀 반성하세요. 책을 사놔도 안 읽어요. 그럼 아마 책을 사놔도 안 읽어 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안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하게 강조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서라도 성적과 관계없이 1% 영재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책 먼저 읽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의 멋진 미래를 위해서 좀 학부모님들께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꼭 실천부터 해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근영이가 사회에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